그녀는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반복하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멀리 떠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패키지 광고 하나, 누구나 눌러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배너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지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에는 잠깐이면 돼 금방 돌아올 거야. 그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너무도 일상적인 시작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부터 휴가를 떠난 한 한국인 여성이 태국에서 사라지기까지 실제 기록과 제보를 토대로 재구성한 밤의 서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유진, 32살. 미혼이고 서울 강서구의 작은 원룸에서 6해째 생활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각에 회사로 가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돌린 식사를 먹는, 흔히 볼 수 있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도 평소처럼 지하철이 붐볐습니다.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스르륵 내리다가 눈에 익숙한 문구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방콕 3박 4일 패키지 특가 마지막 날. 인터넷에 하루에도 수백 번 뜨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눌러본 것이 모든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유진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사 후에 해외여행을 간 것은 딱 한 번 회사 동료들과 간 베트남이 전부였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돈도 넉넉지 않았고 용기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도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진짜 싸네. 근데 뭐 나는 안 가겠지.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는 감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유진은 직장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늘었고 후배 교육까지 맡게 되었고 휴가를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팀장은 한 번 쉬고 와도 괜찮다며 드물게 여유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유진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광고를 스크롤하던 손을 멈추고 상품 설명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사진, 마사지 포함, 픽업 서비스 포함, 조식 포함. 무척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경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요즘 시세에 비해 유난히 저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신규 이벤트라서 그렇겠지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른 겁니다. 예약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여권번호만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국내 은행이었고 상호도 투어링이라는 전형적인 여행사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결제 페이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을 떠올렸고 한숨을 쉬며 결국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가 너무 빨리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장 뒤에 한 줄이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담당 가이드가 출발 하루 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 문장이 후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녀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예약을 마치고 부모님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태국 좀 다녀오려고. 회사에서 휴가 급하게 쓰라고 해서 3박 4일이야. 싸게 떠나게 됐어.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싼 건 조심해라. 아는 여행사 맞지? 유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요즘 다 싸. 마사지도 포함이래, 금방 갔다 올게. 그 대화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메시지를 나중에 경찰이 다시 읽어보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민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 태국 간다. 갑자기 충동여행. 너도 휴가 되면 같이 가자. 민서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야, 너 혼자 가? 요즘 혼자 가는 거 위험해. 호텔은 어디로 잡았어? 유진은 그저 인터넷에서 본 호텔 이름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거기 너무 싼 곳 아니야? 왜 이렇게 싸지?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패키지니까 그래. 다 단체로 가는 거래. 민서는 그래도 걱정됐지만 유진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사진 많이 찍어와. 너도 좀 쉬어야지. 출발 전날 밤 유진은 여행사로부터 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일정 안내드립니다. 공항 미팅은 없습니다. 기사님이 개별 픽업해드릴 예정이니 입국 후 2번으로 연락주세요. 아무리 패키지라도 공항 미팅이 없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편리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장은 경보가 아니라 그냥 안내 문구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택시 탔어. 도착하면 연락할게. 아버지는 짧게 남겼습니다. 조심해라. 그 문장은 평소처럼 던진 구수한 아버지의 걱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불길함도 담겨 있지 않은 아주 익숙한 말. 김포공항 출국장. 유진은 여행자들 틈에서 자연스레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가족 단위 여행객들, 젊은 연인들, 가벼운 옷차림의 단체 관광객들. 어디에도 이상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출발 알림을 기다리던 그 순간까지도 비행기 안에서 유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 온 선택이었네.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행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거나 위험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본인조차도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 공항 특유의 약간 눅눅한 공기와 큰 환풍기 소음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단체 관광객들을 따라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가이드를 여기서 안 만나지. 그녀는 여행사에서 받은 안내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입국 후 2번으로 연락주세요. 유진은 자연스레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진 씨? 발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현지 가이드라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정도였습니다. 네, 저 도착했어요. 그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입구 쪽으로 나오세요. 차 보낼게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패키지 여행사 깃발을 보고 모여 있는 모습.
가족들은 웃고 있었고 가이드들은 큰 목소리로 인원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만 조용히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앞, 유진은 여행사에서 알려준 대로 흰색 셔츠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JUNG YOUJIN.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오탈자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기사에게 다가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기사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는 말이 별로 없었고 유진의 캐리어를 들고 차 트렁크에 올리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호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가 묻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호텔명도 묻지 않았고 확인 절차도 없었고 여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만 맞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어. 태국 생각보다 덥다. 호텔 가는 중이야. 그 메시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두에게는 단 하나의 의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탔던 그 차가 패키지 여행사의 차량인지, 그 기사에게 정말 여행사에서 연락이 갔는지, 그 번호가 안전한 곳인지 그녀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진에게 일어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는 공항을 벗어나 도심 외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유진은 창가에 이마를 대며 피곤한 눈을 몇 번 감았다 떴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행사에서 보내준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저녁 식사, 마사지, 전형적인 패키지 첫날 일정. 그 어디에도 불안할 요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달릴수록 차가 가는 방향이 그녀가 상상했던 도심 중심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호텔 어디 쪽인가요? 기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처. 금방. 그 말투는 설명하려는 의지도 친절하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태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라고 생각했고 이에 깊게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건물 사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다시 일정표를 열어보았습니다. 호텔 이름과 주소는 적혀 있었지만 사진 한 장 외에는 해당 호텔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정확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금쯤 도착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게 다시 묻기엔 괜히 불편한 틈을 만드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휴대폰 화면 상단에서는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도착했다니 다행이다. 물 조심하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친구 민서. 야족했다. 택시 타면 기사 팁 꼭 줘야 해. 호텔 도착하면 영상통화해. 유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여행 중 마지막으로 나온 편안한 표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은 대부분 현지어로 적혀 있었고 도로에는 오토바이 몇 대만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슬며시 휴대폰 지도를 켰습니다. 그러나 GPS 신호가 흔들렸습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진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아마 해외 로밍 신호가 약해서 그러려니 라고 넘겼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계속 말했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췄습니다. 기사가 손가락으로 앞쪽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유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호텔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두웠습니다. 간판 조명도 약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작은 호텔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라 유진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내려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기사는 말없이 차문을 닫고 바로 떠났습니다. 유진은 로비 쪽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여권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요. 정유진. 직원은 여권을 훑어본 뒤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상할 만큼 빨랐습니다. 그는 대뜸 룸키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컨드 플로어. 룸 넘버 214.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면 보통 투어 일정 안내도 함께 받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이드분은 언제 만나요? 직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네. 아침. 그 이상 말할 생각은 없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유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 역시 문화 차이라며 넘기려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순간 유진은 캐리어를 풀기 전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그녀가 봤던 호텔 사진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진보다 좁았고 조명은 약했고 화장실 문은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던 거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밖에서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유진은 짐 정리를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 호텔에서 볼 법한 야경이나 네온 사인이 아닌 작은 가게 몇 곳과 얇게 늘어진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느꼈지만 패키지니까 내일은 다 같이 이동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까 공항에서 연락한 번호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녁 식사 불포함. 자유시간입니다. 근처 마사지샵 추천 가능합니다. 유진은 천천히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일정표에는 저녁 식사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여행사 카톡을 다시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저녁 식사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직접 문의할까? 그냥 오늘만 그런 걸까? 그러나 긴 비행으로 몸이 지친 탓에 큰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유진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이
시끌시끌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사진 찍어줘. 야 태국은 벌레 조심해라. 먹을 것 찍어보내. 유진은 피곤한 눈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찍어서 보낼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유유.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여행이겠지. 그 말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주 조용한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즈음 문득 복도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캐리어를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나 유진은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프런트 직원이 유진의 방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를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눈에 띄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예약 결제, 호텔 체크인, 카톡 안내 메시지,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까지 모두 여행 중 흔히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천천히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그 선택들이 서서히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눅눅했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전등은 오래된 형광등처럼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유진은 샤워를 마친 뒤 머리를 말리면서 내일 일정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표 어디에도 정확한 모임 장소나 세부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행사 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볼까 하다가 이미 늦은 시간이라 그냥 내일 아침에 물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던 중 카카오톡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공항에서 안내받았던 바로 그 번호. 내일 아침 8시 로비. 픽업 차량 올 예정. 문장 하나. 설명 없이 유진은 다시 한번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9시 호텔 로비 집결이었습니다. 아, 그냥 일정 변경인가 보다.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이 너무 늦은 밤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행사 공식 계정이 아닌 번호에서 일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피곤함이 몰려와 유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숙면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는 조금 딱딱했고 냉방기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척이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래 골목을 스치는 오토바이 2대의 헤드라이트가 잠시 방 안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다 만 목소리처럼 짧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어는 잘 안 들렸지만 태국 현지말 같았습니다. 아주 흔한 밤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 첫날의 어색함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은 누군가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자국이 카펫 위를 거치는 듯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소리. 호텔 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유난히 문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방인가? 유진은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는 없었고 노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듯한 기운이
잠시 느껴졌습니다. 몇 초 후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착각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착각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 혼자 있는 밤.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호텔 프런트에서는 낮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프런트 직원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짐을 끌고 들어오는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런트 직원에게 작게 무언가를 건넸고 직원은 작은 종이를 한번 훑어본 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름 하나만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정유진. 그리고 그 종이에는 방 번호인 214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으로 넘어갈 즈음 유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의 열기, 지친 몸, 낯선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아무 일도 모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복도 어딘가에서는 느린 발걸음과 짧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간간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직원은 프런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그만 라이터 크기의 수신기가 놓여 있었고 그 수신기에는 214라는 숫자가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픽업 차량이 온다는 안내만 믿고 이 여행이 휴식을 위한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친구들도 아직은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 여행지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첫날 밤의 끝은 누구에게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건 기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방 214의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발자국 소리, 그 작은 징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유진의 첫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픽업 차량이라 불렸던 그 차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침 7시 반. 유진은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게 잠든 것 같았지만 몸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뜨거운 태국의 아침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짐을 챙긴 뒤 8시 조금 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엔 다른 한국인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다들 방에서 내려오는 중인가?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전날 밤 보았던 그 남자였고 국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짧게 영어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낮에는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 한 겹 닫혀 있는 듯 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차 도착. 호텔 앞에서 기다리세요. 유진은 짐을 챙겨 호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벌써 공기가 후끈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오토바이 여러 대가
차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은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열리고 중년의 현지인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짧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그녀의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 차 뒤쪽에 실었습니다. 친절함이라기보다 무표정한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차에 올라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다른 한국인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수납된 장비나 관광 안내 책자 같은 것도 없었고 운전석 뒤쪽에는 낯선 냄새가 가볍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 맡아봤을 법한 가죽과 땀 냄새가 섞인 공기. 유진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패키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설명해 주겠지. 하지만 차는 출발한 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휴대폰을 잠시 확인하곤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사는 평평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동. 가이드 만나. 그 말에는 부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차는 방콕 시내 주요 호텔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패키지면 저런 데서 묵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승합차는 시내 중심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조용한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도로를 벗어나면서 건물들이 낮아졌고 거리 간판은 대부분 태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왠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가이드를 만나러 이런 곳까지 오나? 입술을 때려던 순간 운전사는 대화를 막듯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태국 현지 음악이 고막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태국에 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도로, 낯선 분위기. 모든 게 어제보다 더 확실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는 작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사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고 급히 화면을 껐다가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처음으로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교차로를 지나자 차는 좁고 긴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철문이 달린 작은 창고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손바닥이 조금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내가 생각한 여행 맞는 걸까? 마침내 승합차는 한 회색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구는 반쯤 열린 철문 뒤에 어두운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는 유진 쪽을 보지도 않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남겨진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행 일정표 어디에도
이런 장소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2명의 낯선 남성이 건물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운전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씩 유진이 있는 차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심장은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호텔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발자국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점처럼 마음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할까? 하지만 해외 로밍이 불안정해서인지 신호가 불안정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려도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 쪽을 바라보며 짧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금 전까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맞는 여행이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 운전사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명확한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운전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이드 있어요.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문틈 바깥에서 2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밤 조용히 스며들던 작은 이상함들이 이 순간 하나의 줄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번 삼킨 침이 목에서 내려가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유진은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그녀 뒤에서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문을 닫는 소리에 작게 놀랐습니다. 운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2 남자 쪽으로 걸어갔고 유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조금 미끄러질 정도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2 남자는 천천히 유진 쪽을 보았습니다. 둘 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관심인지 점검인지 모를 묘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을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운전사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유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요. 그 말투는 마치 정해진 순서를 그냥 진행하는 사람처럼 건조했습니다. 유진은 한 걸음 때려다 멈췄습니다. 여기 가이드 만나러 온 게 맞나요? 그녀가 묻는 순간 남자 셋의 시선이 동시에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단 몇 초, 그 짧은 순간이 숨을 막는 듯 했습니다. 운전사는 표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단 3글자. 그러나 그 말투에는 확신도 친절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행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로 오나요? 단체 일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짧은 대답. 유진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 그 한 단어로 모든 질문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안쪽 복도는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태국의 더운 공기와 달리 안쪽은 차갑고 축축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여기가 여행 일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기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문화일 수 있다고 억지로 합리화했습니다. 복도 초입에서 세 남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그들은 회색 철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닿으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 너머에서 짧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어로 빠르게 오가는 말. 낱말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가이드라고 소개됐던 번호. 그 번호는 메시지 외에는 어떤 정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결심하듯 한국에 있는 친구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한 번 울리다 곧바로 끊겼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불안정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전송 버튼을 눌러도 메시지 오른쪽에 회색 동그라미만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원이 계속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세 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짓했습니다. 이쪽.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여행사에 먼저 확인 전화할게요. 단호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말투로 상황을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 필요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남자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기대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뒤쪽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고 도로에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유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가볍게 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쥐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 일정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갈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놀람도 분노도 아닌 마치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운전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 너무 걱정 많아요. 웃지도 않은 얼굴. 가볍다는 느낌도 없는 말투. 그 말 하나가 유진의 몸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겨우 도착해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조심해라. 너무 평범한 말. 너무 익숙한 부모의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유진에게 유일하게 남은 현실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확실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면 안 된다. 이 장소, 이 사람들, 이 분위기,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알고 있던 여행과 닮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에게 항상 선택지가 넓게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서는 순간 세 남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철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는 의외로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울림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유진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 철문은 완전히 닫힌 뒤에도 짧게 울림을 남겼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여행 일정으로 묶어두기 어렵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세 남자는 유진을 둘러싸진 않았지만 질문을 막는 듯한 배치로 서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도 없었고 크게 소리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움직임을 최소화한 태도는 유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하게 두지 않겠다. 운전사가 천천히 유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왜 걱정? 그냥 안으로 가요.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깝고 설명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모든 상황을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이 골목엔 사람이 없다. 도망가면 길은 한 방향뿐이고 그들의 발이 더 빠르다. 경찰에 전화하면 신호가 불안정하고 로밍 상태가 계속 끊긴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철문 안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고 마치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그 짧은 끄덕임이 모든 상황을 굳히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머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과 함께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여행 일정은 이런 게 아닙니다. 돌아갈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든 남자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유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패키지, 사람 많아요. 기다리면 다 와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이 관광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가 옆으로 비켜서며 출구 쪽을 자연스럽게 막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훈련된 듯 정확했습니다. 마치 여기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이때 멀리서 오토바이 2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소리의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고
금세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유진은 자신에게 남은 단 하나의 선택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맞서는 것도 아닌 시간을 끄는 것. 잠시만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권이 차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고 얼핏 보면 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행동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짧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유진의 계획은 그 순간 완전히 막혔습니다. 혼자 차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달릴 기회라도 생겼겠지만 지금은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흐릴 것 없이 맑고 아침 햇빛은 어제의 불안함과는 상관없이 밝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장소는 여행의 일부가 아니며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속에 들어왔다는 것. 이 도로, 이 건물, 이 사람들, 이 시선. 무엇 하나도 여행자에게 준비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짧게 딸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한 번 더 잠기는 소리. 아주 작은 금속 소리였지만 유진의 몸은 그 소리에 반응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안쪽 남자가 말했다. 들어오면 돼요. 그 말은 평온했고 일상적인 말투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선택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가볍게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망갈 기회는 그녀가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을 떼려던 순간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번호는 한국. 유진은 그 진동 하나에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진동이 자신이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지막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전의 신호가 될지 혹은 또 다른 갈림길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은 짧았지만 유진의 몸을 멈추게 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식는 느낌과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번호였지만 저장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마 스팸이거나 상점 정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단순한 진동마저 바깥 세계의 증거처럼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진동을 핑계로 남자들에게 말했다. 전화 받아야 해요. 운전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그 말투는 아무 설명 없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저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은 그저 관찰하는 듯 했지만 그 관찰 속에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시선을 골목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도로 끝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두 대가 이어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철문 안쪽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더 기다리면 나아지는 종류가 아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 남자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행 맞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유진은 그 말에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안전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운전사는 그녀가 서 있는 공간을 한번 훑듯 바라보면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성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황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듯 느릿했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어?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안쪽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유진을 힐끔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유진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생각보다 더 준비된 곳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다시 말했다. 제가 여행사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말이 끝나기 전에 운전사는 그녀의 문장을 잘랐습니다. 전화 안 돼요. 여기서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은 익숙한 억양. 유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 마치 이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담담하다는 것.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저 지금 돌아갈게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철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팔을 가볍게 접었고 운전사는 유진과 출구 사이를 조금 더 좁게 막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겁을 먹는 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예상된 반응처럼 보였다. 그때 건물 안쪽에서 작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터 같은 진동. 철문 뒤에서 무언가 준비되는 느낌.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길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없었고 도움이 될 만한 시선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문 안쪽의 남자가 다시 말했다. 빨리 와요. 평범한 말투. 그러나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유진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유진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갈 곳도 부를 사람도 딱히 할 말도 이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유진은 마침내 철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철문 앞에 섰을 때 문 안쪽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은 어둡고 낯설고 목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이미 문턱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떨며 속으로 말했다.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철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철문을 지나 들어간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의 뜨거운 빛은 철문 밖에서만 머물렀고 안쪽에서는 그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은 서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의 장면을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유진은 그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철문 안쪽의 공간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창고도 아니었고 여행객을 위한 대기실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사람의 움직임은 많지 않아도 무언가가 지나간 흔적만큼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 벽에 덧칠된 페인트, 문지방에 남은 오래된 찍힘 자국들. 어떤 것도 최근에 생긴 흔적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사람이 이곳을 많이 거쳐갔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2명의 여성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표정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이 여행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그제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마다 그녀의 앞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막는 것도 아닌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은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철문 바깥에서는 한국에서 유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가 받지 못한 그 전화는 이틀 뒤 그녀의 어머니 휴대폰에 부재중 통화 1건이라는 기록으로 조용히 남겨졌습니다. 그 통화는 유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되었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몇 시간이 지난 뒤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14 체크아웃 끝. 직원은 평소처럼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 관리 시스템에서 214호 객실을 청소 필요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방에는 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건은 잘 개어 있었고 베개 각도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쓰레기통 안에는 물병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객실 내 CCTV는 없었고 방문 기록은 정상적으로 문 열림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런트 직원은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가 두고 간 작은 영수증 한 장을 주었습니다. 영수증 맨 위에는 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숫자 조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종이를 잔뜩 놓여있는 분실물 상자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 영수증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묵었던 호텔 근처 편의점 앞의 CCTV는 당일 오전 8시 13분 흰색 승합차가 호텔 쪽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합차는 번호판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CCTV가 촬영한 마지막 장면은 햇빛이 비치는 도로를 차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호등도 도로 진입 지점도 현지 경찰이 확인한 고정형 CCTV도 그 차량의 이동을 끝내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은 그날 오전 10시 42분 태국 시내의 한 통신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 지점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었고 주변에는 시장과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지국 신호는 그녀가 철문 안으로 들어간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이 무엇을 했는지는 어떤 사람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딸이 귀국해야 하는 날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 사이에서 유진과 비슷한 옷차림을 볼 때마다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정유진 승객 방콕에서 출발한 비행기 안에 있었나요? 데스크 직원은 확인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당 승객명 탑승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귀국 일정표를 갑자기 낯선 종이처럼 만들었습니다. 유진의 친구 민서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수십 번 넘게 확인했습니다. 내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 메시지 이후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민서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던 사람이라는 것. 며칠 뒤 유진이 묵었던 호텔은 일상처럼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214호에는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프런트 직원은 그 손님에게 방키를 건넸습니다. 214입니다. 그 멘트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방이 이틀 전까지 어떤 사람이 머물렀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있던 그 골목 역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상점 주인이 물건을 들여놓고 관광객들이 흘러가는 풍경 속에 그 철문은 이상할 정도로 건들림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누구든 잠시 서 있다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여자 한 명이 어디론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 말은 기록지를 넘기는 조사관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뭐 여행 온 사람들은 가끔 길 잘못 들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그날은 확실히 혼자였어요. 철문 옆 건물의 CCTV는 4일 뒤 전혀 관계없는 공사로 인해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를 맡은 현지 업체 직원은 카메라와 배선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장비네. 몇 년째 있었을까? 그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찍은 장면은 녹화 날짜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캐리어는
어느 날 방콕 시내의 소형 물류창고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짐 목록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캐리어 내부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옷, 세면도구, 방수팩에 넣은 여권 사본,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장 맨 앞장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사진 찍어서 보내기. 그 문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평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진의 이름은 출입국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예약했던 호텔과 일정표는 그저 기록상 정상 이용으로 남았습니다. 택시 기사나 승합차 운전자, 철문 안에 있던 사람들 역시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문 옆 골목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본 적도 누가 사라진 적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상점이 열리고 밤에는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날 도착했던 부재중 전화 1건을 바라봅니다. 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수신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조용히 그 부재중 전화 기록을 꾹 눌러봅니다. 그때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게 이렇게 뜹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마지막 위치를 설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한 번쯤 울렸을지도 모를 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길지도 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울린 진동,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 그리고 도착하지 않은 귀국 비행기. 그 이후의 시간은 누구의 기록에도 또렷한 모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다시 객실을 배정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이름 모를 종이 조각을 지나쳤고 그 골목의 철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날 이후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남긴 조용한 발자국만 아주 희미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기록 역시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조각을 조용히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조각을 손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면 천천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였습니다.